오늘 재구성할 판결은 2013년 3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대낮의 총격 사건입니다. 총소리가 난무했던 긴박했던 그 순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한적한 주말 오전 도심 한복판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경찰 차량들이 흰색 SUV 차량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차 안에 대체 누가 있길래 곧바로 경찰관이 차량 위로 올라가고 조수석 발로 차며 위협하고 있는데요. 공포탄까지 쏘며 검거를 시도합니다. 차에서 나오지 않던 남성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엽총 한 발을 발사하며 저항하는데요. 이어지는 긴박한 대치. 마침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차량 안 남성이 쓰러지자 차량으로 남성을 빼냅니다. 끝까지 저항하던 이 남성은 사흘 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총격전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 남성은 체포 직후 자신은 납치범이 아니라며 억울하다 주장했지만 차 안에서 나온 물건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성 속옷 20여 장과 금목걸이, 여기에 휘발유와 실탄 5발을 장전한 엽총까지. 성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데요. 영화에서 볼 법한 대낮의 총격전의 전말,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상황이었거든요. 범인이 총을 쏴가며 반격을 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네. 사실상 이제 그 엽총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훔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은 저 사람이 출연할 걸로 예상되는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앞을 이제 막았죠. 네. 도주로를 딱 차단하고 차량에서 내려라 했는데 이 사람이 내리지 않고 갑자기 엽총을 꺼내가지고 발사를 하니까 그렇군요. 경찰관이 이제 여러 가지 협업을 한 겁니다. 네. 3단봉으로 전면 유리를 막 두들겨 깨니까 그쪽에 신경이 쓰일 때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발사한 거죠. 네. 시선을 좀 분산시켜가지고.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은 또 엽총을 한 발 더 쐈던 것 같고요. 기가 죽지 않고요. 그 엽총이 이 경찰관을 아마 앞에 전면에 있는 경찰관을 스치면서 지나가서 그 뒤편에 있는 경찰관 그 차량, 순찰차, 네. 이 조수석 유리를 관통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그 위험한 어떤 이 범인 검거 활동이었습니다. 네, 경찰도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그렇죠. 뻔했네요. 예. 네. 근데 저 운전자 성폭행을 포함해서 전과 6범에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2012년 9월 초에 출소를 했는데요. 네. 바로 그 달 말부터, 9월 말부터 이렇게 이제 범행을 시작한 겁니다. 먼저 그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그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차를 훔칩니다. 네. 이제 서 있는 차를. 그러면서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폐차장 가가지고 번호판 같은 걸 이제 훔쳐서 달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로 이제 위장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차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범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훔친 거에서 끝나지 그렇죠.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무려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한다면서요. 네, 당시에 지금 우연히 만난 여성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태안으로 회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태안 쪽으로 가기는 했었습니다.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이 흉기를 꺼내서 너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며 그랬군요. 이제 사흘에 걸쳐서 약 7회에 걸쳐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해서 사흘간 감금했다는 건데 여성이 도망갈까봐 수면제까지 많이 먹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차량에 여성을 태우고 이동을 하면 네. 이동 경로를 여성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벗어날 때는 네. 그때마다 이 여성한테 수면제를 먹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동 경로를 이제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손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었고요. 네. 또 여성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신발은 아예 벗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차를 세운 다음에는 여성이 보는데 그 앞에서 네. 표적지 같은 거에다가 소주병 같은 걸 올려놓고 네. 엽총 사격을 해서 기가 막히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성 옆에서요? 예, 여성 옆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이 총도 잘 쏘고 하기 때문에 네가 감히 도망을 간다거나 뭐 이러면 나한테 이렇게 살해당할 수 있거나 위해당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 이름, 전화번호, 뭐 이 부모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위치 이런 것까지 수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위치까지 수집을 했으니까 이 여성이 느꼈을 공포가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금하고 가혹행위까지 했잖아요. 네. 지금 소주병을 엽총으로 쏜다던가. 이 여성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여성 자력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어요? 예, 범행 네. 나흘째 되던 20일 밤 차에 갇힌 채 여전히 충남 아산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남성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요, 이 여성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남성이 협박을 계속 했거든요. 저 가족의 주소도 달고 있고요. 네, 찾아가겠다. 그리고 네. 너를 가족과 너를 모두 다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에 탈출하고 나서도 우리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을 떨칠 수 없었던 거죠. 이 경우에 위원님 경찰에 신고하는 게 그래도 맞는 거죠? 그러면 뭐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늦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범인의 성향을 볼 때는 반드시 그 여성이 도주하면 찾아가서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 부분에 착안을 한 거예요. 실제로 가족도 신고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네. 찾아올 확률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인근에서 실질적으로 그 잠복 근무를 했어요. 피해 여성 그리고, 부모의 예, 가게 인근에서요. 그리고 진짜 예상한 대로 이 범인이 그 가게 근처로 다가오고 있다가 경찰에 의해서 저런 추적전이 벌어지고 검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검거 과정에서도 앞서 보셨듯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들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는데요.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부근에서 잠복 근무를 서던 중 용의 차량이 나타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제 차량을 이용해서 용의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했음에도 용의 차량에 도주하여 네, 경찰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검거가 됐고요. 차량도 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에서 많은 수상한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차량에는 뭐 연료통도 있고 식료품, 음료수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의식주를 한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이 발견된 게 뭐냐면 여성 속옷이 10여 점 이상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카메라가 발견이 됐거든요. 네. 이거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나 또는 카메라 범죄, 그러니까 촬영 이런 범죄. 것들을 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훔친 차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오면서 여성들을 노려왔다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납치된 여성을 이용해서 평소 앙심을 품어온 남성을 살해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납치 여성을 이용을 해서 그 앙심을 품고 있던 남성을 유인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건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어떤 동선으로 갈지도 체크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한 내용인데 100발에 이르는 사격 연습도 했었던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때 만약에 검거가 되지 않았다면 더 큰 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100여 발 정도 사격 연습을 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남성 죗값을 치러야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적용된 혐의가 어마어마했다면서요. 글쎄, 일단 적용된 혐의만 해도 8개 정도가 됐는데요. 아까 절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 손괴, 그 다음에 뭐 번호판 이제 공기업 부정 사용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간했잖아요. 또 강금하고 협박하고 또 살인 미수, 뭐 살인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목이었는데 그런데 징역은 1심에서는 12년이 나왔습니다. 12년이요? 네. 그리고요. 2심도 갔을 거 아니에요? 2심에 갔는데 1심이 너무 가벼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5년으로 3년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15년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신상공개 10년 또 그다음에 10년. 예, 그다음에 수강 명령 뭐 200시간 이런 정도가 됐죠. 네, 물론 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했겠지만 15년이면 60살 전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납치됐던 피해자 결국엔 자신에게 또 보복하러 오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남성의 범행 당시의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지금 항소심까지 갔지만 징역 15년이었거든요. 60살 전후로 출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보복 범죄 가능성 때문에 여성은 불안했겠죠. 이 여성은 그래서 심지어 이게 문이 열리는, 이웃집의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듣고도 아이고. 우리 집을 들어온 거 아닌가 하면서 벌벌 떨었고 욕실에 1시간 동안 숨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법정에 나선 여성은 이런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트라우마 때문에 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 남성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줄 것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성폭행을 하긴 했지만 이게 단순 성폭행이 아니라 사흘간 감금해서 각종 가혹행위도 저지르고요. 엽총도 쏘고요. 심지어 경찰까지 위협했잖아요. 글쎄요. 피해 여성과 경찰의 입장에서는 무기징역, 사형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15년형이 최선이었을까요? 사실 이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조금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벌을 하는 이유가 범죄자를 교화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도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조금 처벌의 수위가 조금 더 높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15년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대낮 한복판에 총격전까지 벌이고 또 엽총을 100여 발이 연습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대범해질 수 있나 이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범죄는요 처음에는 경미한 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세월이 가면서 자꾸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른바 얘기하는 차털이 정도였어요. 그렇죠. 차 문 따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훔치는 정도였던 사람이 절도. 서서히 납치해가지고 성폭행도 하고 거기에다가 우연한 기회에 엽총을 취득을 했네요. 실탄도 한 300여 발 있는 거에서 100발 사격 연습하고 검거됐을 때도 160발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총 한 자루와 이 실탄만 있으면 내가 못할 게 없다고 대범해지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게 순식간에 들어오면 만능으로 착각하는 그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엽총 때문에 이 사람의 범행은 좀 더 좀 대담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바로 검거를 못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이거는 것이고 상상할 만약에 외국 같으면 이게 누적주의라 그래가지고 다 더하는 걸로 하면은 상당한 그런 어떤 형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납치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범죄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납치범에게 납치됐을 때 행동하는 요령 같은 게 좀 수사 경험을 토대로 좀 있을까요? 일단은 납치를 안 당해야 되겠지만 납치를 당했다고 하면 가능하면 진짜 적정한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요구에 순응하는 게 좋습니다. 순응해라. 그리고 납치된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범죄자가 본인을 보기를 원치 않으면 얼굴을 정면으로 보거나 눈을 마주치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요. 눈 마주치지 말아라. 예, 가능하면 그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얼굴을 인식하고 안다는 그 관계 그 순간부터 어떤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납치당했을 때 그런 대비 요령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